말이 복이 되려면 이 한마디부터 고쳐야. 혹시 오늘도 마음 한켠에서 체념의 한숨이 먼저 나왔나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말을 꺼냅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닫힌 말은 생각을 멈추게 하고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내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시킵니다. 그 결과 복이 들어올 빈자리가 사라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은 업이 됩니다. 말은 생각의 발자국이고 발자국이 쌓이면 길이 되며 그 길이 다시 나를 이끕니다. 바른 말은 복으로 돌아오고 거친 말은 막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복을 부르는 입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한마디를 고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말부터 내려놓읍시다. 정녕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계절, 이미 흘러간 과거, 타인의 마음처럼 내 힘으로 금세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태도, 지금의 호흡, 다음에 건넬 말 한마디는 내 선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체념의 말은 그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질문의 말은 그 자리를 되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닫는 말에서 여는 말로, 포기의 문장에서 탐색의 문장으로, 인정의 흉내에서 책임의 실천으로. 말끝 하나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을 바꾸고 그 오늘이 모여 인연을 바꿉니다. 가정에서 먼저 써봅시다. 고치지 않는 버릇에 마음이 상하고 반복되는 실수에 속이 타들어갈 때 우리는 습관처럼 체념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멈추고 서로의 마음은 더욱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를 부탁해 볼 수 있을까? 부탁의 말투를 더 부드럽게 다듬을 수 있을까? 칭찬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바람을 얹을 수 있을까? 질문이 시작되면 마음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묻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길을 엽니다. 일터에서도 같습니다. 동료의 실수 앞에서 체념의 말이 입가에 맴돌 때 그 말은 곧 냉소가 되어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부터 바로잡으면 좋을까? 다음에는 어디를 주의하면 좋을까? 함께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이 대화를 낳고 대화가 신뢰를 씁니다. 신뢰는 복의 그릇입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곧 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말은 방향을 정합니다. 체념의 말을 내뱉는 순간 몸은 주저앉고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말을 건네는 순간 몸은 작은 움직임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 한 잔을 마실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꿀까? 잠깐 걸으며 햇살을 얼굴에 얹을까? 아주 작은 실천은 한 줌의 빛입니다. 한 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말은 그 빛을 들이는 창문의 손잡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바른 말에 5자리가 있습니다. 진실한가, 이로운가, 자비로운가, 때가 맞는가, 말투가 온화한가. 이 5자리를 떠올린 뒤 입을 열면 말은 비로소 복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당장은 달콤해도 곧 쓰게 돌아옵니다. 이롭지 않은 말은 귀를 채워도 삶을 비웁니다. 답이 없는 말은 오를지라도 상처를 남깁니다. 때를 놓친 말은 옥 같은 뜻도 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거친 말투는 좋은 내용까지 독처럼 보이게 합니다. 5자리를 바탕에 깔고 말을 올려두면 그 말은 오래 두어도 쉬지 않는 맑은 물이 됩니다.
말을 바꾸려면 숨부터 바꿔야 합니다. 숨은 마음의 고삐입니다. 숨이 급하면 말도 급하고 숨이 너그러우면 말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첫 연습은 멈춤입니다. 듣고 멈추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말합니다. 짧은 멈춤은 실수의 칼끝을 무디게 하고 긴 숨은 분노의 불길을 낮춥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체념의 말을 내려놓고 질문의 말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말부터 따뜻하게 돌봅시다. 사람은 남에게 공손하면서 자신에게는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또 틀렸지. 나는 안 돼. 역시 부족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방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오늘도 해보자.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조금씩 가보자. 이런 말은 어깨를 펴게 하고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내면의 말투가 얼굴의 표정이 되고 표정은 인연을 부릅니다. 선한 인연이 모이면 복은 저절로 자랍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도 말이 약이 됩니다. 아팠다. 그러나 배웠다. 힘들었다. 그러나 지나갔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되 결말을 희망으로 닫아줍니다. 말의 끝을 밝게 마무리하면 마음은 그 끝을 따라 앉습니다. 어둠을 강요하지 말고 빛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봅시다. 말의 끝에 붙이는 작은 희망이 바로 복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체념으로 물러서면 마음 한구석이 오래 멍듭니다. 그렇다고 같은 결로 맞받아치면 상처가 상처를 부릅니다. 이럴수록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나의 말로 나를 지키겠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도 내 말투는 부드럽게 지켜내겠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오래가는 힘입니다. 부드러움은 흔들리지 않는 온기이고 그 온기가 복을 지켜냅니다. 감사의 말은 마음을 넓히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닫고 수고했다는 말은 지친 등을 일으키며 괜찮다는 말은 떨리는 발을 다시 딛게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던지는 괜찮다는 말은 때로 타인의 아픔을 지워버립니다. 그럴 때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어디가 힘든지 말해줘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말로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의 자리에서 다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면서도 돌봄입니다. 심고 물 주고 햇살을 비추어 약꽃이 됩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말은 방향을 만듭니다. 평가의 말이 쌓이면 두려움이 자라고 격려의 말이 쌓이면 용기가 자랍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행동을 분리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대신 이때 이런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라고 말하면 마음은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 변화가 자랍니다. 변화가 자라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그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말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선물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하겠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나와 남을 지키겠다. 나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 문장들은 다짐이지만 동시에 길을 내는 주문입니다. 마음은 스스로의 선언을 따라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은 거짓과 조롱과 과장입니다. 그 말들은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경청과 공감과 사실입니다. 경청은 내 말 이전의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고 공감은 그 말의 온도를 함께 느끼게 하며 사실은 서로의 발을 같은 땅 위에 올려두게 합니다. 말이 서로를 살릴 때 인연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복의 강물입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움은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며 내 마음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리 아팠니? 너는 무엇을 바랐니? 무엇을 두려워했니? 이 질문들로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면 입에서는 자연스레 부드러운 말이 떨어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스스로를 달래고 타인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가 복을 지킵니다. 일의 성패를 가르는 말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안 된다를 앞세우면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보자라고 선언하면 눈은 찾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찾는 눈에는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발걸음이 생깁니다. 발걸음이 생기면 성과가 생기고 성과는 다시 자신감의 문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은 순환을 만듭니다. 나쁜 말은 나쁜 순환을, 좋은 말은 좋은 순환을. 우리는 어느 쪽 순환에 자신을 올려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말도 중요합니다. 오늘 참 수고했다. 부족했어도 괜찮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뼘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말들은 밤사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다음 날의 기운을 더 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말로 오늘의 방향을 밝히면 하루 종일 그 빛이 따라옵니다. 말은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말의 근육을 기르는 3가지 연습을 권합니다. 첫째, 멈춤의 연습. 든 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버릇을 들이세요. 둘째, 치환의 연습. 체념의 문장을 질문의 문장으로, 비난의 문장을 사실의 문장으로, 공허한 위로의 문장을 구체적 도움의 문장으로 바꾸세요. 셋째, 감사의 연습.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고마움을 말로 꺼내세요. 이 3 연습만으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결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복이 자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체념의 말이 고개를 들고 있나요?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를 바꿔보자. 내 말 한마디가 나와 남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자. 말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인연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오늘 그 첫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합시다. 복은 멀리서 오는 별똥별이 아니라 내가 고쳐 쓰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말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작은 결심이 내일의 기쁨을 부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 머무는 한마디가 내일의 오늘 빚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을 선택해 봅시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나를 살리고 내 인연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겠다. 이 다짐이 바로 복의 첫걸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걷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법문이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